축구계의 신성 드라구가 토트넘과 바이에른 미넨 사이에서 선택을 내렸는데요. 그의 선택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토트넘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레바 민으로 알려진 바이에른 미넨의 팬들 사이에서는 심장이 졸였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구가 왜 토트넘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현지의 반응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한 바이에른 미넨의 입장과 현재의 엔지 감독이 콘테 시절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드라구가 메디컬 검사를 위해 토트넘 훈련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마노 기자 역시 직접 촬영하며 드라구의 토트넘 이적 소식을 알렸죠. 이는 베르너에 이어 드라구가 내린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인데요. 바이에른 미넨은 많은 선수들의 꿈의 팀으로 여겨지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고는 바이에른 미넨 대신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드라고의 에이전트는 토트넘 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드라고 12 토트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으로부터의 제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이에른 미넨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지만 드라고와 그의 가족은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국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트넘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드라구십과 그의 가족은 아침에 토트넘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에이전트도 이 선택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오랫동안 드라구십이 자신의 팀에 필요한 선수임을 강조해왔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드라구는 즉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드라구를 강하게 원했지만 공식적인 제안은 어젯밤에야 도착했습니다. 드라구가 바이에른 미넨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와 경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네 번째 옵션으로 백업 선수가 될 수도 있었겠죠. 드라구 10의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그를 오랫동안 분석하고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 당장 백업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제킹 시도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구 10의 선택은 바이에른 미넨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남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에른 미넨은 토트넘보다 더 많은 돈을 제안했지만 드라구는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드라구의 에이전트에 따르면 나폴리와 AC 밀란 역시 그를 원했지만 드라구는 어려서부터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꿔왔고 이러한 꿈이 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서 커왔다는 사실이 그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나 봅니다. 이런 사실은 프리미어 리그가 선수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리그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콘테 감독 시절과 현재 엔지 감독의 스카우트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콘테 감독이 있었다면 이 영입은 결렬되었을 수도 있고 드라구는 바이에른 미넨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라구의 선택은 토트넘이었고 이것이 그의 커리어를 위한 올바른 발걸음이라고 그의 에이전트는 이야기합니다. 엔지 감독이 이끄는 현재 토트넘의 스카우트 방식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엔지 감독은 자신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직접 분석하고 선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후 감독이 고른 선수 명단을 토트넘의 스카우트 팀에 전달하고 이들이 해당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회의에서는 이 선수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를 감독에게 제공하고 최종 결정은 감독이 합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엔지 감독이 직접 분석하고 원했던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드라구와 베르너 또한 감독의 오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콘테 감독 시절과 파라티치 체제에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즉시 전력과 믿는 고가의 선수들을 선호했으며 파라티치와 레비 회장은 유망주 영입을 선호했습니다. 2022년에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를 영입한 것이 이러한 의견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엔지 감독의 스카우트 방식 변화는 토트넘의 새로운 전략과 팀 구성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 과정에서의 이러한 신중함과 전략적 접근은 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팀 구성은 엔지 감독과 스카우트 팀의 완벽한 조화를 드러내고 있죠. 영국의 예상에 따르면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최소 3명의 선수를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드라구의 영입은 토트넘 현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드라구의 토트넘 입단은 바이에른 미넨에 대한 대단한 승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한 호텔에서 드라구를 만난 팬은 그가 토트넘에 입단하냐고 물었을 때 드라구가 윙크를 하며 농담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미 팀의 컬트적인 영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드라구의 결정은 정상에 오를 운명을 가진 선수의 미친 정신력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팬들은 드라구의 영입이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어떤 선수들이 추가로 영입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베르너, 로메로, 미키와 같은 선수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며 창의적인 미드필더, 데이비스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엔지 감독의 전략과 선택이 토트넘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과 기대 속에서 팬들은 팀의 성공을 위해 부상 없이 경기를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전략을 살펴보면 드라구와 같은 잘생긴 선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구의 복귀와 함께 중앙 수비수 조합을 이루는 모습은 정말 멋질 것 같네요. 드라구가 바로 경기력을 발휘해주면 좋겠습니다. 엔지 감독은 자신의 시스템에 맞는 선수들을 선별하는 데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 드라구를 선택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토트넘이 더 많은 선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특히 미드필더와 센터백 영역에서 보강이 필요해 보이네요. 1월 이적 시장이 아직 남아있으니 팬들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다음 소식을 기다리시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